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오늘은 입 삐뚤어질 괴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서 이 괴짜는 혼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입니다. 다른 한자와 더해진 글자, 즉 공통 한자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뜻은 입이 삐뚤어지다, 사곡되다, 부정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곡되다는 말은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고, 부정은 바르지 못함, 옳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사스럽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옳지 못한 것은 입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괴짜가 왜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입이 삐뚤어졌다는 뜻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사스럽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의 시작이 곧 입으로 하는 요사스럽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옳지 못한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그 행동과 말, 그리고 말을 하는 그 입은 볼 수 있는, 즉 겉으로 드러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때문에 이 괴짜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입이 삐뚤어졌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 또한 이 괴짜의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셨겠죠? 이 괴짜가 입이 삐뚤어졌다는 뜻 외에도 사곡되다, 부정이라는 뜻을 더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입보다는 마음과 더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입 삐뚤어질 괴짜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입 삐뚤어질 괴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이 입 삐뚤어질 괴짜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 삐뚤어질 괴짜는 갑골문과 같은 고대 문자에서는 보이지 않고 현재 형태만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괴짜가 어떤 그림을 그린 글자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괴짜가 뼈 골자에서 달월 대신에 입 구자가 더해진 글자로 입의 뼈에 이상이 생겨 입이 삐뚤어지다가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 삐뚤어질 괴짜가 입이 삐뚤어진 모양 같아 보입니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그렇죠. 하지만 이 괴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다른 한자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쪽에 입구자가 더해진 괴짜가 이 입 삐뚤어질 괴짜와 동일한 뜻인 입 삐뚤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공통 한자인 괴짜가 입 삐뚤어진 모양을 그린 글자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또한 공통 한자인 괴짜에 벌레 충자가 더해진 달팽이 와자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달팽이 와자는 달팽이나 고둥 같은 권패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권패라는 말은 소라 우렁이처럼 껍데기가 둘둘 말린 조개, 나사조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껍데기가 두 개인 조개는 쌍패류라고 하고, 달팽이나 고둥처럼 껍데기가 하나뿐인 조개는 곰패류라고 합니다. 이 곰패류를 나사조개라고도 하는 것은 껍데기가 나사처럼 빙빙 비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 한자인 삐뚤어질 괴자에 물 숫자가 더해진 글자인 소용돌이 와자는 물이 나사처럼 빙빙 돌면서 비틀어지는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팽이나 고둥 같은 나사조개와 소용돌이의 공통점은 입이 삐뚤어진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처럼 비틀리면서 뾰족해지는 꼬리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삐뚤어질 괴짜를 정리해 볼까요? 안에 살을 쏙 빼먹어 속이 비어있는 소라 겉껍데기를 손에 들고 내려다보듯이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먼저 소라 겉껍데기의 둥글고 큰 입이 보이죠? 바로 이 소라의 이 큰 입이 이 괴짜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괴짜의 윗부분인 소라 겉껍데기의 뾰족한 꼬리도 같이 보입니다. 꼬리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아도 입과 꼬리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껍데기의 꼬리 부분이 위에 있는 것은 위에서 내려본 모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 소라 겉껍데기의 속을 볼까요? 아래쪽에는 입구자, 즉 구멍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소라의 큰 입이 정면의 첫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쪽의 속구멍을 나타내는 입구자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절반만, 즉 영어 소문자인 R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꼬리 쪽 구멍의 끝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 것인데 꼬리 쪽 구멍이 휘어져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괴짜가 왜 이 삐뚤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삐뚤어지다가 이 괴짜의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삐뚤어진 모양은 말 그대로 이 괴짜가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괴짜의 이 삐뚤어진 모양과 연결되는 의미, 즉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괴짜의 본래 의미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한자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힌트를 이 삐뚤어질 괴에 쉬엄쉬엄 갈착자가 되어진 글자인 지나칠 또는 지날 과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 과은, 과열, 과잉, 과적재, 과전압처럼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 몇 가지만 들어도 경계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정도, 한도, 일정, 예정, 정량, 기한과 같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점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과자가 가지는 뜻인 지나치다와 지나다는 말에도 경계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한도, 정도, 기준이라는 공통 단어들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삐뚤어질 괴짜에는 안전이 정해진 어떤 경계를 지나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숨어 있고 여기에 소용돌이의 의미를 더하면 안전이 정해진 어떤 경계를 지나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자 그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괴짜의 본래 의미를 요약하면 경계를 지나 빨려드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지나 빨려드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이 괴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들의 사전적 의미들의 공통 의미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점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성택의 공통점 찾아 한자 속으로 책의 근간 내용이었습니다.